자, 지금부터는 위법성론을 봅니다. 자, 제1절 일반 이론 되어 있죠. 자, 서론 위법성의 의의입니다. 자, 개념 보기 전에 노트부터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노트는 42페이지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A가 칼을 들고 B를 찔렀잖아요. 죽었어요. 살인죄가 됐습니다. 살인죄는 법조문에 250조 1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 칼로 찔렀다는 것이 행위잖아요. 그렇죠? 요 행위인데 이 행위를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즉, 그 자기의 견해, 관점을 넣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 이것을 줄이면 객관적 판단이다 하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요 행위가 이제 위법이냐, 위법한 행위냐, 위법한 행위가 아니냐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위법성 론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칼로 찔렀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는 추정을 내려버려요. 추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일단 칼로 찔른 것은 위법하다는 추정을 내리는데 단정 짓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A가 가만히 공부하는 학생을 칼로 찔렀다면 그건 나쁜 행위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B라는 강도가 자기네 집안에 뛰어들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A가 자기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도를 칼로 찔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칼로 찔른 행위이긴 하지만 이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을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라고 해서 즉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면 칼로 찔러 죽였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위법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로 찔른 행위가 여기 위법이냐, 위법이지 않느냐, 즉 위법성을 조각시키냐, 조각시키지 않느냐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 색깔 칠한 부분이 형법이잖아요. 이 형법 하나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통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도 있지, 행정도 있지. 그다음 우리 가정교육 배우죠. 어렸을 적부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종교, 교회도 다닐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사회 저번에 깔려 있는 이 사회 통제 규범, 즉 성문법, 불문법, 사회상규, 조리 싹 다 끌고 와서 A가 칼로 찔른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제가 A가 B를 칼로 찔렀다라고 했을 때 이 칼로 찔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있는 그대로의 관점에서, 즉 개인의 자기만의 독자적 견해, 감정, 관점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 판단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과 위법하다는 이 부분이죠. 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그대로 객관적 판단인 거예요. 그쵸? 어떤 제가 개인적 감정 넣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있는 그대로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 즉 정상인인지 또라이인지 아닌지는 이 책임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구성요건과 위법성 파트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 판단이다. 일단 이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은요.
적극적 판단이란 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적극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샅샅이 찾아본다 이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본다. 우리 살인죄 같은 경우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형법 250조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살인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 오줌을 싼다. 꽃을 꺾는다. 그치? 노상방뇨를 한다. 누구를 때린다. 한강에다가 온물을 갖다 투척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련법을 낱낱이 찾아보는 거예요. 낱낱이 찾아본다는 것을 적극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법조문에 해당됐죠? 그리고 위법인지 아닌지는 조각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조각사유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우리 형법 총론에는 5개 조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론책 가보게 되면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 310조가 나와요. 그리고 도박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할 때에도 조각되는 경우 나오죠. 그쵸? 그리고 강론책 가면 2개가 나와 있고 형소법에도 나와 있고요. 민법에도 한두 개씩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각사유는 뭐 형법, 형소법, 민법을 싹 다 깡그리 긁어 모아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여기 이 조각시켜주는 사유가 되는지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무사히 걸러지게 되면 그는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요 몇 가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 이 말이 바로 소극적 판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버리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조문을 낱낱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위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사유가 되는지 몇 가지 적어놨다 그랬죠? 그쵸? 적어놨다 그랬어요.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검토해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판단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위법성의 의의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나와 있지? 위법하다는 부분은 즉 칼로 찌르는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검은색으로 법질서 전체의 이 관점에서 평가한다. 행위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법질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외에도 민, 행, 정, 그 다음에 성문, 불문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체크해보세요. 소극적 판단이다. 이런 말. 자, 위법성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해서 징표된다. 이 징표가 바로 추정된다는 거야. 추징된다. 그쵸?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하다라고 추정된다고요. 추정된다. 그래서 위법성의 문제는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 의해서 조각되느지 않느냐만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뿐이다. 소극적 미출자입니다. 이 소극적이란 말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형법은 위법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열거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건 구성요건을 다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은 예외적, 소극적으로 정당방위와 같은 그런 조각 사유 몇 가지만을 적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소극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의 관계 나와 있네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먼저 3단계 체계론에 따랐을 때 그런 거예요. 즉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이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통설에 해당되는 3단계 구성요건에 따랐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하다라고 추정된다. 결국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판단된다? 그렇죠. 위법성 단계에서 내려지게 되죠. 우리 저 앞에서 배웠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2단계 체계에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평가가 끝나버리는데 3단계 체계론에서는 위법성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 다 배웠습니다. 차이점. 구성요건 해당성은 적극적 판단이지만 위법성은 소극적 판단이다. 다 배웠단 말이에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위법성은 행위를 놓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객관적 판단이다. 배웠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를 판단해요. 행위자. 그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인지 책임 능력자가 아닌지를 그 개개인들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다, 개별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개념들. 책임은 책임론을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차이점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차차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돼요. 정당방위나 긴급편을 할 때 다 배우고 공부할 때 다 배웁니다. 일단은 관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본질 볼게요. 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하나는 실질적인데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법조문에다가 딱 명시해둬요. 명시해둡니다. 제가 노트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정당방위다, 긴급피단이다, 자구행위다, 피해자 승낙이다, 정당행위다. 우리 형법 총론 조문에 5개라고 해놨잖아요.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인데 형법 총론에 5개의 조문만 열거되어 있으니까 아하, 우리 형법은 여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형식적 위법성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쵸? 여기 보시면 실정법으로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우리 형법 조문은 1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정당행위를 가보게 되면요 3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3가지 적지 마세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법령에 의한 행위, 2번이 업무로 인한 행위, 3번이 바로 뭐예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에 없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은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당행위 중에서 3번째는 법조문에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 형법은 1번을 취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2번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질적 위법성론이다. 그래서 위법성을 법규범 근저에 놓여있는 이 근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침해, 법익침해, 문화규범 위반, 사회적 상당성 이러한 근저에 놓여있는 실질 기준에 두고 이에 위반되면 위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실질적 위법성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위법성의 기능을 보게 되면 과거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범죄화 될 것, 비범죄화 될 것, 이 구별 기준 잣대를 실질적 위법성이 론이 정립해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다. 이 초법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통설은 1번보다는 2번을 취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실질적 위법성론의 기능은 범죄와 비범죄와 기준을 제시해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해준다. 이 2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평가 방법이죠. 이 평가 방법을 체크하세요. 체크했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평가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평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관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이건 이 뜻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지 마세요. 형법 250조 1항 이 살인죄인데요. 살인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사람을 적지 마시라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 형법이 규정해 놓은 취지가 죽이지 말란 얘기잖아요. 만약 네가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땐 내가 너에게 사형이나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규범위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정상인만 지키고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법 조문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정상인이든 또라이든 반또라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자라고 하는 것은 법규범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무능력자, 그쵸? 책임무능력자의 그 예가 바로 정신병자, 심신상실자인데요. 책임무능력자 행위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 미친 사람들이 나한테 칼 들고 설쳐댑니다. 그쵸? 날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는 나도 이 정신병자, 심신상실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가 가능하다? 그렇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한번 펴보시면 이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A가 있습니다. 여기 B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A도 있고 여기 B도 있죠. 그쵸? A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근데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칼 들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쳐댑니다. 그쵸? 나는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B가 정신병자입니다. 또라이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쳐댑니다. 나는 정당방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랐을 때는 상대방이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쳐대면 나는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오늘날 통설에 해당되는 객관적 위법성론이다. 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주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뜻이에요. 자, 형법 조문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내용은 정상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야. 정상인은 이 법조문에 이걸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뜻이 무슨 것인지를 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등에 처하겠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란 얘기다는 거죠. 그것은 정상인들만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비정상인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강요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정상인만 지켜라. 비정상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 보시면 주관적 위법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은 책임 능력자, 즉 정상인만 지켜라. 정상인만 법규범의 수명자가 되고 비정상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따라서 밑에 책임 무능력자는 수명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나에게 칼 들고 설쳐든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개 주량량 치라는 거예요.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위법성론인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정상인이 나한테 칼 들고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나도 주관적 위법성에 따라 나도 그때는 정당방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인이 나한테 칼 들고 설치되는 것은 객관적이든 위법 주관적이든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모두 정당방위 가능한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 밑에 그림입니다. 이 정신병자가 나한테 칼 들고 설치될 때는 객관적 위법성론에 따랐을 때는 정당방위 가능하지만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랐을 때는 정당방위 안 되고 도망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정신병자일 때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뭐 주관적인 통설이 아니고 뭐 객관적인 통설이 내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위법성론일 때는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관적 위법성론에 따랐을 때는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도망가라.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자, 그렇게 나와 있고 뭐 판단 대상은 뭐 됐고요. 자, 조각사회는 쉬었답니다.